제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곳은 효창원의 324 묘역입니다. 이곳에는 안중근 의사의 빈 무덤과 324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인물은 이봉창 의사입니다. 이봉창은 이곳 용산구 효창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19세에 남만 철도회사 용산정거장의 운전 견습생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일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의 암묵적인 차별, 폭력, 폭압, 임금 차별 등이 만연했으며 이봉창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조선인이 아닌 신일본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신일본인이란 친일파와 다르게 조선인으로서의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이봉창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 행세를 하며 상점 점원, 철공소 직공, 납품팔이 등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신일본인으로서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천황 즉위식에도 참여하지만 한글로 된 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갇히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은 신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이후 조선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건너갔고 김구는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독립운동에 몸을 던지기 위해 왔다는 이봉창의 포부를 듣고 한인애국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으며 이에 이봉창은 1호 단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이거를 거행하기 위해 일본 도쿄로 건너간 이봉창은 1932년 1월 8일 도쿄 경시청 앞에서 일왕 행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일왕 히로히토의 마차 행렬에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폭탄은 국내 대신이 탄 마차옆에 폭발했으나 위력이 약해 일장기 기수와 근위병이 탄 말 2필만을 거꾸러뜨리는 데 그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비록 일왕을 처단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당시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어 있던 일왕을 일본 제국주의의 심장인 도쿄에서 암살하고자 했던 이봉창 의사의 의거는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홍커우 공원 의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봉창 의사에 대해 알아봤다면 다음은 이봉창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인애국단 단원으로 활동했던 윤봉길 의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은 홍커우 공원 의거로 알려진 독립운동가지만 독립운동가 이전에 농민을 계몽해 농촌을 부흥시키려 했던 농민운동가였습니다. 그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윤봉길이 서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묘표를 붙잡고 우는 사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울고 있는 이유를 묻자 사내는 자신의 아버지의 묘를 찾고 싶었으나 자신이 글을 읽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묘소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주위에 있는 모든 묘표를 뽑아서 자신이 전부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덤의 위치를 알지 못해서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윤봉길은 이를 보고 민족의 무지가 나라를 잃게 한다며 농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농촌 계몽운동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농민 독본을 만들어 글자와 농기술을 배우게 하고 야학을 개설해 인간의 평등과 자유정신을 고취하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식민지 현실을 깨닫고 장부출가 생불환이라는 말을 남기며 임시정부가 있는 상하이로 떠나게 됩니다. 이곳에서 김구를 만나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식과 일왕의 생일인 천장절 행사가 열리는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의 의거를 계획하고 이봉창의 뒤를 이어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게 됩니다. 의거 전 윤봉길은 물병, 도시락, 일장기를 지참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고 물병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제조했으며 의거 당일 김구와 시계를 교환하고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윤봉길은 행사 도중 사열대를 향해 물병 폭탄을 던졌고 이 폭탄의 폭발로 인해 일본군 사령관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 다수의 일본 장교와 고위 관료들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로 현장에서 체포된 윤봉길은 총살형을 선고받고 1932년 12월 19일 형장에서 순국하게 됩니다. 순국 이후 일본 육군 묘지에 묻혔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근처 입구에 묻혀 있었으며 1946년 3월 순국 14년이 지난 후에야 안매장지를 찾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계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됐으며 특히 일제의 침략을 받아오던 중국인들을 열광시켰고 그들에게 한국 독립운동을 새롭게 인식시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하는 발판이 됐습니다. 3의사 중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는 다르게 백정기 의사의 이름은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정기 의사는 완벽한 의거를 위해서 쪽지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정기는 아나키스트 계열의 독립운동가였는데 여기서 아나키즘은 정부 자체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권력을 지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단체를 조직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로는 백정기를 포함해 박열, 신채호, 김익상, 유자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그저 혼란스러운 무정부주의를 꿈꾼 것이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백정기는 이봉창보다 더 일찍 일왕저격을 계획했으나 그해 관동 대지진 사건으로 인해서 의거는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홍커우 공원 의거 때도 공원에 있었으나 출입증을 구해주기로 한 중국인 동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의거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당시 상하이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던 한국인들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 중국 주재 일본 공사 아리요시 아키라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주며 탄압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와 관련한 회의가 상하이 공동조계에 있는 63정이라는 고급 음식점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흑색 공포단 단원들이 모여 63정 의거를 계획합니다. 여러 논의 끝에 백정기, 원심창, 이강원 등이 의거를 계획하기로 했으며 원심창은 의거 전 적의 동태를 파악해 현장을 조사했고 의거 당일 백정기는 63정 건너편에 있는 중국 요리점인 송강춘의 2층에 자리를 잡았고 이강훈은 중국인 절름발이로 위장해 주변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들은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흑색 공포단 단원 일본인 오키를 만날 계획이었으나 그는 나타나지 않았고 현장에 위장하고 있던 일본 경찰에 의해 모두 체포됩니다. 흑색 공포단 단원이자 63정 의거의 소식통 역할을 했던 일본인 아나키스트 오키는 일본에 의해 고용된 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63정 의거는 실패로 돌아갔으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음모를 폭로시켜 중국인들로 하여금 항일의식에 영향을 줬고 한국인의 항일의식도 고취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3.14 묘역 가장 왼편에는 안중근 의사의 빈 무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묘는 왜 빈 무덤일까요? 그 이유는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의 사형이 집행된 이후 일본이 불법적으로 유해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돌려주게 되면 그의 유해가 묻힌 자리가 바로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우려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순국하신 지 11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해 비어있는 무덤이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안중근을 기억하는 남북 8천만 결의의 가슴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무덤일 겁니다.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민족의 원흉 2등 방문을 저격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천주교 신자이며 의병운동과 사문학교와 돈이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양성 관련해서도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1909년 2월에 11명의 동지들과 단지회를 구성했고 같은 해 10월 당시 조선 국권 침탈의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2등 방문이 만주철도 부설권 문제로 하얼빈에 오는 것을 알고 거사를 계획합니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역에 내리는 2등 방문을 저격했으며 2등 방문은 현장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체포돼 여순 감옥에 수감됐으며 1910년 3월 26일 순국하게 됩니다. 일본은 안중근의 재판 과정에서 이목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안중근은 대한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양의 평화를 저해하는 2등 방문을 처단한 것이라며 2등 방문의 죄목 15개를 당당히 나열했습니다. 안중근은 옥중에서 안흥칠 역사와 동양 평화론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나 예정보다 형이 빠르게 집행되면서 동양 평화론은 미완의 저서로 남게 됐습니다. 동양 평화론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은 적군이 아닌 동양의 평화를 위한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동양의 평화를 위해 협력하지 않고 침략을 일삼는 일본의 지배 세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유와 같은 3국의 국제평화기구 결성 제안, 공동의 군대, 공동의 은행, 공동의 화폐를 만들어 서구 열강 세력으로부터 자주적으로 3국의 평화를 수립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순국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동양 평화를 위해 기도를 올린 안중근 의사. 지금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모습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 지금까지 효창원 3.14 묘역에 모셔져 있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그리고 빈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안중근 의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